어느 날 새벽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을 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은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2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런데 합격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은 0.1점 차이로 떨어졌어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똑같은 등급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어떤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저도 긴 메시지로 답장을 보냈어요. 일단 제가 한 말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노력을 믿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만큼은 단순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누려보자고 말을 했어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하염없이 동네를 산책하고 걷거나 뛰면서 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답장을 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결과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적절한 대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우한테 사연을 공유해주고 현우는 이 결과에 따르는 불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는 세용지마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 잠깐, 세용지마라는 말이 뭐냐면요. 세용지마는 중국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노인이 키우던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자 노인은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답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의 말이 암컷 말과 함께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니까 이때도 노인은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리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며칠 후에는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지게 됐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니까 이번에도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라고 답을 했대요. 1년이 지나고 오랑캐가 마을을 침입해 와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에 징병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모두 다 죽고 말았는데요. 이 노인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서 징병이 되지 않아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용지마는 눈앞에 있는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으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우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좋아 보였던 결과이지만 사실은 나의 삶을 되게 해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나쁜 거다라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불안하지는 않을까요? 나 불안한 마음이 있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불안함보다 재미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나는 오히려 내 삶이 뭐 10년 후의 미래가 예상되는 것보다 예상되지 않는 게 재밌는 건데 나는 너무 예상이 되면은 이 이상 더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삶이 그냥 고정되어 버리는 거지. 좀 특이하죠? 네. 현우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현우는 삶에 막 자신감이 있다거나 엄청 긍정적이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곁에서 본 바에 따르면 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불안한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할 때 뭔가 망설이거나 주춤거리는 일이 없어요. 새로운 일 앞에서는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에너지가 막 더 강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안정된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사건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좀 감정 기복도 큰 편이에요. 물론 현우랑 살면서 불안이라는 녀석과 많이 화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의 고요한 생활을 흐트러뜨리는 사건들이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럼 현우한테는 안정이라는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안정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안정적이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대체적으로는 엄청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만의 작은 안정을 만들어가는 게 재밌는 거지. 나만의 작은 안정이라 그건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비교적 이런 시간에 파악했던 것 같아. 수능을 좀 망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좀 해도 살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소속되지 않고 알바하고 있어도 너무 힘든 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꾸 주입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못 견디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해보면 막상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살게 될 텐데, 불안을 되게 악처럼 생각하고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생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현우는 결과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과 안정 역시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의 불안을 견딜 수 있는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지루해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갔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불안도 되게 잘 견디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안정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작은 불안에도 쉽게 취약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불안도 절대적인 안정도 없는 거죠.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제 친동생이었으면 저는 왜 그렇게 몸도 마음도 망가질 때까지 버티면서 공부했냐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불합격한다고 해도 다시 1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건 뭐랄까 좀 재수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비현실적인 조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최현우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우를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는 대학 생활에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품고 있는 상태였어요.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고 책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공부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지치고, 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재미도 희망도 없었어요. 현우랑 맥주 한 잔을 할 때마다 저는 맥주 한 모금에 신세 한탄 한 사발을 털어놓곤 했어요. 근데 보통 신세 한탄을 하면 힘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또 응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뭐 말만 할 때마다 휴학해, 자퇴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휴학하고 싶고 자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학하고 자퇴하면 그 다음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죠. 근데 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을 했어요. 마치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기라도 하는 양 너무 쉽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화를 냈어요. 그렇게 모든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주 삶이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뭐 결과적으로는 현우의 말대로 저는 휴학을 했고 자퇴를 했고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현우의 말이 무척 비현실적이긴 했지만 그 비현실적인 말을 현실에 가져오니까 비현실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현우는 어떻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인생은 잘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 중요한 거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지 어떤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자퇴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다녀도 어떻게 다니는지가 중요하고, 자퇴를 해도 어떻게 해서 그 이후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건지 중요하지,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태도에 좀 더 나는 방점을 둔 것 같아. 사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를 좀 나만의 답? 이게 내 인생의 괜찮은 방향이었어 라고 만들 수 있는 힘인 거지. 이런 선택을 했다 가 결국 내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선택에 방점을 두면은 선택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게 돼. 내가 이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냥 이거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근데 내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내가 책임지고 선택을 조금 더 나은 선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거 사실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아까의 세옹지마라는 말과 이어지네요. 결국 어떤 선택이든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으니까 선택과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너무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떠한 선택이든 자기만의 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사실 내 인생의 결과가 이 사람은 이랬다라고 끝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읽어본 책은 아니지만 이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리고인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끝났다 하고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해보는. 마침표를 찍는다 이거구나. 계속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선택과 결과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가 아쉬운 것 같아.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물론 맞지. 맞는 내가 어떤 습관을 쌓아서 이런 결과, 지금의 삶의 결과가 나온 건 맞는데 그런 것보다도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게 꼭 어떠한 종점의 결과로 만들진 않는다.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좀 삶이 망가졌지만
이걸 좀 전환점을 삼아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뭔가를 과정과 결과로 나누기보다는 모든 것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가 좀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서 이게 됐다라고 과정과 결과를 구분 지어버리면은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게도 되고, 조금 더 선택이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 내가 뭐 그때 이걸 좀 더 했더라면.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과든 어떤 과정이든 좋다 나쁘다 즐겁다 힘들다 이런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삶이라는 길에서 만나는 작은 점들로 여기며 그저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현우의 말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눈앞에 있는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당장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또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하며 넘어가는 게 어떻게 마음처럼 되겠어요? 또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이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받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당차게 마음먹는 것도 결국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현우에게 이 사연자분한테 너라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냐고 물어보았어요. 어떤 비현실적인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혹여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불합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전환점으로 삼을지 아니면 나를 실패자로 삼을지는 글을 쓰신 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 실패하시더라도 좋은 기회로 잘 삼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합격하시더라도 좋은 결과 하늘에 냈다라고 생각하고 그 또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직언인 것 같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 현우의 말이 영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현우가 위로를 잘 못해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데에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현우한테 너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욕도 많이 했고, 팩트 폭력하기 전에 위로라도 좀 해줄래? 라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기까지 현우의 무심하고 정확한 일침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저나 친구들한테는 날 것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현우가 막상 유튜브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어째서 유튜브에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지 않는 건지 물어보았어요. 욕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근데 사실은 원래 없던 거잖아. 나는 원래 구독자가 없던 건데 운이 좋게 노력을 하다 보니 구독을 해주신 거고, 사실은 그냥 없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미 가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최근에 좀 인식을 하고 가감 없이 좀 더 드러내봐야 되지 않을까. 현우에게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릴 때 따르는 결과가 일종의 불안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현우도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못한 거죠. 사실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영상에 대한 감상과 피드백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영상을 즐기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만들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라고 먼저 물었다면 점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이 역시 없었던 결과가 있게 되면서 이 결과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불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연자님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위로하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이야기가 돌고 돌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에 따르는 불안을 고백하게 되어버렸네요. 저희 둘은 이번에 긴 대화를 나누면서 현우의 말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즐기면서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 영상은 저 나름대로 새롭게 도전한 결과예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도는 아무런 결과도 미리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 내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함께 그냥 과정을 계속 즐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요? 결과와 과정, 그리고 불안과 안정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머무르고 계신가요?